이전 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지듯 천룡인들이 주최하는 인간 사냥 대회의 무대 위로 사회자는 데빌족이라 불리는 89명의 노예들을 끌고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들 중에 어린 시절의 마샬 디 티치와 그의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티치의 어머니는 니코 로빈이나 그녀의 어머니인 니코 올비아를 연상시키는 외모를 하고 있지만 오랜 고난을 겪은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지친 기색이 역력하여 더욱 비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천룡인들은 무대 위에 데비 일족을 향해 칼과 도끼를 던지며 멸시받을 족속들이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광기 어린 조롱 속에서 한 천룡인은 너희도 버커니어지 그렇지? 라고 소리치지만 이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채 그저 그들의 멸시와 편견을 드러내는 대사로 남습니다. 이 질문은 쿠마의 종족인 버커니어와 데비 일족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며 세계 정부가 특정 종족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착취해왔는지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엿보게 합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에 어린 티치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맙니다. 천룡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무기들이 빗발치는 순간 티치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아들을 감싸 안습니다. 이 짧은 장면은 원피스 세계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잔혹하고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검은 수염 마샬 디 티치의 과거를 조명하며 그의 캐릭터에 입체감을 더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그 역시 한때는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나약한 어린아이였으며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받았던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자가 노예들이 죽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며 관객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은 이 상황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노예의 목숨값보다 대회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천룡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의 잔혹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끔찍한 유년기의 경험이 티치의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수많은 추측을 낳게 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목격한 트라우마가 그의 뒤틀린 욕망과 생존 방식의 근원이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기억을 해서 외면하고 힘만을 추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룡인들의 광기 어린 학살이 섬 전역으로 번져나가는 혼돈의 와중 갓 밸리의 한쪽에서는 미래를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혁명군을 이끌게 될 몽키 디 드래곤은 동지인 이반 쿠퍼와 대화하고 있는 바솔로뮤 쿠마를 발견합니다. 이 당시의 드래곤은 아직 해군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이번 화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이미 천룡인과 세계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반감을 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천룡인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드래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총을 발사하여 천룡인을 쓰러뜨리고 쿠마의 목숨을 구해냅니다. 그는 불의를 목격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결단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신의 후예라 불리는 천룡인을 공격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쿠마가 훗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혁명군에 헌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드래곤의 모습에서 쿠마는 진정한 해방과 정의의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갓 벨리라는 지옥도 속에서 드래곤, 이반 쿠프, 쿠마라는 혁명군의 핵심 인물들이 처음으로 의지를 공유하고 함께 싸웠다는 사실은 갓 벨리 사건이 단순히 해적과 해군의 충돌이 아닌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 새로운 바람이 시작된 곳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섬을 뒤덮은 혼란과 빈용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압도적인 위압감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해적단 록스 해적단이 갓 벨리에 상륙하며 거대한 더블 페이지를 가득 채웁니다. 이 장면은 1096화에서 이미 한 차례 등장했던 동료 샤키를 구출하는 방법을 두고 선원들이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선장인 록스 디지백은 개성 강하고 야심 넘치는 부하들을 향해 내 말 들어 이곳에는 샤키와 보물과 악마의 열매가 있다고 라고 외치며 그들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의 외침은 이 해적단이 동료애나 의리 같은 낭만적인 가치가 아닌 오직 각자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뭉친 집단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록스는 서로 싸워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어? 지금은 힘을 합칠 때라고. 그리고 돌아가면 공평하게 나누는 거다. 라며 일시적인 협력을 강요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부하들에 대한 통제력의 한계와 불안감이 엿보입니다. 이 장면에는 훗날 사왕이라 불리게 될 젊은 시절의 에드워드 뉴게이트, 샬롯 링링, 카이도를 비롯해 금사다시키, 캡틴 존 등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느껴지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록스 디지백의 일갈에도 불구하고 록스 해적단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샤키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폭발합니다.
록스가 제안한 공평한 분배라는 말에 선원 바벨은 샤키를 어떻게 나누자는 건데? 라며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은 곧바로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는 아수라장으로 이어집니다. 금사자시키는 당연히 구해줄 때 가장 큰 도움이 된 남자에게 빠질 거야 라며 자신의 힘과 활약을 과시하려 하고 표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전부 비키라고 라며 공을 독차지하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캡틴 존은 아니지 샤키는 보물을 가장 많이 차지한 남자에게 빠질 거라고 라며 모든 가치를 재물로 판단하는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젊은 시절의 에드워드 뉴게이트 즉 흰 수염은 너네 맘대로 해라. 나는 샤키를 친구로서 구하겠다라고 선언하며 다른 선원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이는 훗날 그가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유대를 중요시하는 데에 적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입니다. 물론 그 뒤에 나에게 빠져도 나쁠 건 없지만 마리아라는 농담 섞인 말을 덧붙이며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샤키를 둘러싼 주역들의 갈등 외에도 록스 해적단의 다른 선원들의 반응 역시 각자의 캐릭터와 미래를 암시하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훗날 여인섬의 선선대 황제가 되는 글로리오사는 샤키를 구한다면 로저가 내게 고마워하겠지 라며 로저 해적단의 선장 꼴디 로저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독백을 합니다. 한편 훗날 빅맘 해적단의 총괄 요리장이 되는 슈트로 이제는 왕직이 섬에서 주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라며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관심사인 음식과 주점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아 웃음을 자아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단연 샬롯 링링과 카이도입니다. 링링은 샤키를 두고 다투는 동료들을 향해 머저리들아 만약 세상이 내일 끝나더라도 샤키가 너희를 좋아할 일은 없어 라며 냉소적인 일침을 가합니다. 그녀의 말은 상황을 꿰뚫어보는 현실적인 판단력을 보여주며 사랑과 연애에 대한 그녀의 비관적인 시각을 엿보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젊은 카이도는 링링에게 링링 진짜로 나에게 열매를 주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와노쿠니 회상 장면에서 빅맘이 카이도에게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빚으로 주었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갓 벨리 사건이 바로 그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가 거래된 현장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록스 해적단이 욕망과 분열의 아수라장을 연출하며 갓 벨리에 상륙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전설적인 해적단인 로저 해적단 역시 섬에 도착하며 극적인 데뷔를 이룹니다. 선장인 꼴 디 로저는 동료들에게 보물을 찾아라. 샤키는 내가 구한다. 라며 호기롭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명령을 듣는 동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선장인 실버즈 레일리를 필두로 한 로저 해적단의 선원들은 자신들의 선장을 그대로 짓밟고 샤키를 구하기 위해 먼저 달려나갑니다. 이 코믹하면서도 인상적인 장면은 로저 해적단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록스 해적단이 선장의 강압적인 힘과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뭉친 집단이라면 로저 해적단은 선장과 선원이 상하관계가 아닌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쾌한 동료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장을 짓밟고 달려나가는 행동은 무례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샤키를 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선장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끈끈한 유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보물보다 동료를 우선시하는 그들의 모습은 훗날 루피의 밀짚 모자 일당에게서도 발견되는 중요한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갓 벨리의 혼돈 속에서 천룡인의 직속부대이자 세계 정부의 최고 전력으로 알려진 신의 기사단이 마침내 그 전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1096화에서 실루엣으로만 등장했던 것과 동일한 연출이지만 이번에는 풀페이지에 걸쳐 훨씬 더 선명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2명의 단원이 추가로 공개되어 충격을 안겨줍니다. 새롭게 등장한 단원 중 한 명은 거대한 예티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고 머리에는 뿔이, 등에는 날개가 달려있어 인간을 초월한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단원은 키가 큰 여성 캐릭터로 그녀 역시 머리에 뿔이 돋아있고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백이 섞인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선글라스 그리고 입에 문시가는 그녀에게 퇴폐적이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부여합니다. 특히 그녀의 외모는 주얼리 보니의 할머니 벌이자 에그에 대해서 등장한 클론 연구의 권위자 버킹엄 스튜시의 젊은 시절 모습이나 혹은 그녀와 혈연 관계일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지만 아직 명확한 관계는 불명입니다. 록스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이라는
당대 최강의 해적 세력들이 동시에 갓 벨리에 상륙하면서 섬의 상황은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사방에서 무자비하게 몰려오는 해적들의 맹공에 갓 벨리에 주둔하던 해군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갑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전설적인 해병 몽키 디가프가 이끄는 함대가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의 군함과판에서부터 직접 주먹을 날려 마치 운석이 떨어지는 듯한 파괴력을 지닌 권골 운석과 유사한 기술로 해적들을 쓸어버립니다. 가프의 주먹 한 방에 해적선들이 박살나고 수많은 해적들이 날아가는 모습은 그의 힘이 왜 영웅이라 불리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합니다. 그의 등장을 목격한 갓 벨리의 해군들은 패배 직전의 상황에서 구원받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훗날 갓 벨리 사건의 영웅으로 알려지게 될 가프가 마침내 이야기의 중심 무대에 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제 갓 벨리는 록스, 로저, 그리고 가프라는 3명의 전설적인 거물이 격돌하는 세계의 운명을 건 거대한 3파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화를 통해 우리는 갓 벨리 사건이 단순히 록스 해적단의 괴멸과 로저와 가프의 협력이라는 결과만으로 요약될 수 없느나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건이었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천룡인들이 벌인 대비 일족을 포함한 노예 사냥이라는 끔찍한 학살극이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에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4개의 거대한 세력이 모여들었습니다. 첫째는 샤키, 보물 악마의 열매라는 욕망을 쫓아온 록스 해적단. 둘째는 동료 샤키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로저 해적단. 셋째는 천룡인을 수호하고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파견된 신의 기사단과 해군. 그리고 넷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미래의 혁명을 싹틔우고 있었던 몽키 디드래곤과 그의 동지들입니다. 특히 이번 화에서 밝혀진 마샬 디 티치의 과거는 그의 행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가 갓 벨리 출신이며 천룡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은 그가 왜 그토록 세계 정보를 증오하고 세계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배경을 제공합니다.